아니,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직 안 오른 데는 어딥니까?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게스트로 이상우 사장님 모셨었는데요. 댓글창이 너무 무서웠어요. 오늘 두 번째 게스트는요, 좀 반대적인 논조를 갖고 계시는 이광수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희 둘이 어떻게 친분이 있는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둘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친하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좀 전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요즘에는 제가 하락론자 뭐 이렇게 해서 알려지고 있지만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부동산을 철저하게 투자로 보거든요. 투자로 볼 때 어떤 대상을 보거나 상품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한다는 거죠. 항상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하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그리고 말씀 드리는 내용을 단순하게 저 사람 맨날 빠진다고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변화를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근거가 뭐다. 이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시각이 나왔는데 이광수 위원님이 투자라는 단어를 언급한 거를 저는 이제 그 매체에선 처음 오늘 접해요. 역시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도 재밌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위원님, 더 내려가면 살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그 말이 좀 솔깃하긴 한데, 아직 못 사신 분들, 정말 솔깃하긴 한데, 그 솔깃한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뭐 솔직한 마음으로 얼마 떨어지면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속 시원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기꾼이에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몇 프로 올라가는데 몇 프로 떨어진다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대신 여러분 분위기는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기 너무 힘들어요. 집도 안 보여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때는 사셔야 될 때가 아니에요. 가격이 어떻게 됐건. 근데 반대로 팔 사람은 막 급해서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시장에 별로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지금 집을 왜 사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살 때예요. 떨어졌을 때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분위기. 예를 들어서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은 별로 없을 때.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져 있겠죠. 가격에 대한 관심보다 시장의 변화, 그리고 심리, 그리고 큰 흐름을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근시안 쪽으로 이 집, 이 지역, 이 동네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집값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안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여기서 조금 낮아진다고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 실제로 1월달 KB 수치를 보면요, 강남 3구를 빼고는 서울 집값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집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강남 투자자를 위한 말인 것 같고, 애차에 강남 목표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무주택자들한테는 그래도 더 오르기 전에 이게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들이 이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대표님 질문을 하셨는데 그동안 올랐죠. 근데 내가 집이 없어요. 열받죠. 화나죠. 근데 그건 잊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그럼 실수를 하는 거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한다. 때는 그러면 시장을 좀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서울의 집값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2018년도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13% 올랐습니다. 평균 지수가. 근데 지난해 2.5% 올랐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투자로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로 볼 땐 수익률이 되게 중요한 관점을 보면 갑자기 10% 이상 오르다가 2% 떨어졌어요. 세상이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비트코인? 오르면 서서하게 비트코인은 거래가 막 활발히 되니까. 근데 집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올랐죠. 그런데 이제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억짜리가 15억 돼서 열받죠. 근데 15억짜리가 20억 되면 그런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건데 15억짜리가 그냥 지금은 16억 정도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수요자들, 특히 집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변화를 읽으시고 가격 조정을
올 때 사도 그리고 그렇게 편하게 집을 보시고 파는 사람들이 급할 때 오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 그래서 절대 밀려나가서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밀려나가서 산다는 건. 그건 뭐냐면 내가 여기 꼭 살아야 되고 내가 사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여기 살 건데 이 가격대가 안 오는데 다른 데가 먼저 빠져서 다른 데 가서 그럼 여기라도 사자라고 해서 차선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투자는 최선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내 집 마련에서도 물론 최선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마지못해서 차선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러면 차차선으로 밀려나게 되고 한 번 양보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뭐 그걸 유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걸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꼭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집을 꼭 바잉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살 집을. 그러니까 내 살 집은 예를 들어서 전세나 월세 사시고 다른 데 한 채 매입하셔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이광수 위원님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썸네일 큰일 났다 이제 오늘. 그죠. 저도 맨날 강조하는데 네, 누가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예, 대출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보고 싶었던 집을 이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꼭 살 집만 사지 말고 그냥 집을 사라. 집을 사고 그럼 보유를 하고 그러니까 보유와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해라. 그쵸. 그러면 살 수 있는 집이 더 폭넓어지고 투자자의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도 실수요니까 어차피 여기서 돈을 불려야 내가 나중에 살 집에 얹힐 보탤 수가 있잖아요. 다른 채널에서 대책이 더 나올 거고 그렇다면 기세가 더 꺾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2월 20일 대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빗나간 그곳에 이제 규제가 가해졌단 말이에요. 여전히 집값 상승 기세가 꺾일 것이라고 예측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정책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 어떤 특정한 정책을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책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시간차가 필요해요. 효과가 나오려면. 근데 사실은 갑자기 정책이 단기적으로 안 막히니까 더 센 정책이 또 나와지고 가중되니까 나중에 나오면 그 정책들이 몰려들어 한꺼번에 엄청나게 시장에 압박을 가해질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엄청난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인지 아세요? 정책의 위기예요. 이것처럼 센 정책이요. 여태까지 없었어요, 한국에. 경험해보지 않은 정책들이 앞으로도 나올 거고요. 지금까지 가해졌어요. 근데 이런 정책의 위기를 뭐 지금 당장 효과가 없네. 그러면서 괜찮아. 정책 효과가 없어. 오히려 규제한 지역이 더 좋다는 시그널이야. 그런데 몰려대고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오면 엄청나게 시장에 압박을 가할 거다. 그게 사실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이건 좀 힘들겠지만 그런 경험을 우리는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까지 거의 서울의 집값이나 수도권 오른 적이 없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오른 지역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대표님? 부산하고 대구하고. 그 지역이 왜 오른지 아세요? 집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견해가 다르죠.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이 먼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오르죠. 먼저 오르니까 그 지역이 최근 상승기에 가장 못 올랐죠. 이거예요. 먼저 오르면 먼저 빠집니다. 나중에 오르면요, 나중에 빠져요. 수원하고 용인 왜 오릅니까? 이제 답을 드렸잖아요. 안 올랐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인천이 왜 올라요? 안 올랐으니까. 지금 강남이 왜 빠져요? 먼저 빠졌으니까. 그럼 나중에 수원하고 용인 어떻게 됩니까? 빠지겠죠. 지금 오르니까.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직 안 오른 데는 어딥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상품을 얘기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애널리스트니까. 나쁜 남자다. 밀당하시는데 저랑.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찾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엔 투자자나 투기의 그런 수요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집을 살려면 결국엔 갭 투자라든지 대출이 일어나는 동네에 집값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이고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으면 당연히 집값이 앞으로 오르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두 번째는 변화에 투자하시는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당연한 거에 투자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에 투자하라. 네, 당연하게 내일 해가 뜬다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죠. 요즘은 지역보다도 입지보다도 새 아파트야. 이런 말씀 하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신축이 대세.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 지금.
언제부터 새 집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입지가 가장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당연한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변화를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여요.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데 그래야 안전하고 그리고 편하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심리 안 쫓기고. 다음 편이 너무 기대됩니다. 사실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다음 편 찍어야 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질문이 조금 바뀔 것 같아서요. 저도 지금 굉장히 흥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편에선 또 다른 대책이 나온다면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앞으로 이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한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